우리가 나이가 들 때 근육량은 1년에 1%씩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점점점 근육이 줄다 보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겠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드니까 똑같이 먹게 되면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찌면은 그만큼 관절에 무리가 가고, 관절 무리가 가면 아프니까 또 운동을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은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보다는 일단 근육이 좀 좋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년에도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한 3가지 정도 추천해 드리면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게 91년도 우리나라 인구 추이와 2021년 인구 추이와 51년을 예상한 그래프를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91년도에는 이 중위 연령,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간이죠. 중간 연령이라는 거는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숫자가 같다는 거잖아요. 딱 중간이라는 거잖아요. 91년도에는 28세였습니다. 28살이면 내가 딱 중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시비를 걸어도 나보다 어릴 가능성이 한 반은 되는 거예요. 근데 2021년 얼마 전이죠. 그때는 44세입니다. 그러니까 28살은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죠. 시비 걸렸는데 다 나보다 형들이란 얘기니까. 44세쯤 돼야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절반은 나보다 많을 거고 절반은 적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2051년이 되면 이건 예상이긴 하지만 중위 연령이 59세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적어도 59세가 돼야 어디 가서 나 나이 좀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1년도에는 28세가 넘으면 어른 대접을 받았지만 현재는 44세가 돼야 하고요. 2051년에는 59세가 돼야 어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등급을 매기는 기준들을 보면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혼자서 화장실을 가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근데 고령화 시대가 됐을 때 내 몸이 건강이 좋지가 않으면 이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도와줘야죠.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내가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럼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건강하셨다가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져서 등급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넘어져서 오세요. 넘어져서 어딘가 골절이 생기고 그 골절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급격하게 근육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서 앞에 얘기했던 그런 개인 위생을 챙기는 것, 화장실을 가는 것,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져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는 근육들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육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이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이 되겠죠. 노년에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을 더 추천하는 이유는요, 유산소 운동을 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근육이 없으면 유산소조차도 못하겠죠. 그래서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 때 자연스럽게 근육량은 1년에 1%씩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점점점 근육이 줄다 보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겠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드니까 똑같이 먹게 되면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찌면은 그만큼 관절에 무리가 가고, 관절 무리가 가면 아프니까 또 운동을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은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보다는 일단 근육이 좀 좋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 뭐가 더 좋냐?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둘 중에 조금 더 비중을 준다면 근력 운동을 조금 더 비중을 주고 싶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피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세포 수는 극히 적어요. 세포 하나당 부피가 커서 그래요. 그리고 근육이 차지하는 부피가 크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량이 많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늘어날 때 세포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근육의 부피가 커지고 그 안에 있는 세포 핵이 늘어나요. 근데 우리 몸은 이 가성비를 되게 따지거든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죠. 자동차로 치면은 연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큰 근육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쓰지 않는 근육은 점점점 부피를 줄여요. 그런데 좋은 거는 부피만 줄지 근육 안에 있는 세포 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량을 키우잖아요. 그럼 그만큼 세포 핵이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이 들어서 같은 운동을 했을 때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하고 젊었을 때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분이 같은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젊었을 때 운동했던 분이 훨씬 빨리 근성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 핵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력 운동 중에서도 하체 운동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하체 근육이 더 커요. 사이즈가 커서 같은 운동을 해도 쉽게 키울 수가 있고, 하체 근육이 튼튼해야 넘어지는 낙상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균형 잡기도 좋고, 그래서 하체 운동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노년에도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한 3가지 정도 추천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스쿼트예요. 스쿼트 아주 쉽잖아요. 방법을 모르시는 분도 거의 없을 거고, 인터넷이나 자료를 찾아보면은 무릎을 망치지 않고 올바르게 하는 스쿼트 방법,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스쿼트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나는 무릎도 아프고 유연성이 떨어져서 스쿼트를 그냥 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은 월 스쿼트라는 걸 해주면 더 좋아요. 월 스쿼트는 벽에 짐볼 같은 그 공을 이용해서 체중을 약간 기댄 상태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을 덜 줍니다. 스쿼트 운동 내지는 월 스쿼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플랭크 운동인데, 그냥 하는 플랭크 운동보다는 벽을 이용해서 좀 부담을 좀 줄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플랭크 운동이 있어요. 사이드 플랭크 운동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천해 드리는 운동은 종아리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켰다 이완시켰다 계단 끝에 올라가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 종아리 운동은 좀 주의하실 게, 근육이 너무 약하거나 어떤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하는 도중이나 운동하고 나서 다리에 쥐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근육이 막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쥐나거나 이런 분들은 꼭 병원에서 다른 질병, 뭐 혈관이라든가 정맥이라든가 근육 내에 다른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큰 통증이 없다면 종아리 운동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스쿼트 운동, 플랭크 운동, 종아리 운동, 요 3가지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종아리 운동하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종아리는 다리에 있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종아리 근육이 좋아야 다리 쪽에서 심장 쪽으로 피를 쭉쭉 뿜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 운동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이렇게 어깨 넓이로 서신 다음에 이렇게 평지에서 하셔도 되고요. 계단 끝에 서서 발을 반쯤 걸치고 하셔도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운동이에요. 자, 종아리 운동하실 때는 어깨 넓이로 서시고요. 균형이 흐트러져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의자 모서리 같은 데 잡거나 앞에를 잡고 하시면 더 좋아요.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갑니다. 쭉 올렸다가 내려올 때는 천천히, 쭉 올렸다가 천천히. 이거를 15회를 해주시면 돼요. 15번. 쫙 올렸다가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이 운동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근육에 문제가 있거나 근육 주변 신경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꼭 병원 가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종아리 운동 따로 시간 내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양치질 할 때 하세요. 양치질 할 때 세면대에 앉아서 그냥 하지 마시고 종아리 운동 하면서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적어도 하루에 3번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벅지 쪽 운동인 스쿼트 운동인데요. 이거 뭐 너무 유명한 운동이라서 다 아실 텐데,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쭉 내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상체 앞쪽을 이렇게 감싸듯이 손을 잡고 내리셔도 됩니다. 무릎이 너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운동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의자에 앉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근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때는 약간 발을 바깥쪽으로 넓혀주셔도 괜찮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각도를 찾으셔야 돼요. 무릎 통증이 없는 각도를 찾아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쿼트 같은 경우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20회 하셔도 되고 40회 가능하면 40회 하셔도 되고,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20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20회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강도와 수준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 때문에 이렇게 스쿼트를 하기는 힘들다. 자,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쉬운 근력 운동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로 발목을 운동할 건데, 토 레이즈라고 발가락 쪽 발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쭉 들어요. 하나, 둘, 셋, 내리고. 또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이렇게 10번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이렇게 토 레이즈 10번 하셨으면 반대로 힐 레이즈를 10회를 할 거예요. 뒤꿈치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이렇게 힐 레이즈 10회 하셨으면 레그 레이즈 10번. 자, 레그 레이즈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서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근데 이때 이게 나는 좀 운동 강도가 약해서 더 무게를 올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발목에 모래주머니 같은 거 차고 운동하셔도 더 도움이 돼요. 모두 10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 레이즈. 이번에는 허벅지를 들 거예요. 허벅지는 양쪽을 한 번에 들기는 좀 힘드니까 한쪽씩 하시면 돼요. 들어서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10회 했으면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이렇게 10회에서 니 레이즈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무 밴드 있잖아요. 테라밴드라고. 이거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건데 양쪽 다리 사이에 껴주세요. 자, 이렇게 걸어주시고 한쪽 다리는 고정하고 이쪽 다리를 옆으로 밀 거예요. 쭉 벌려서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이렇게 10회 해주고요. 이제 반대쪽 해야죠. 이쪽 다리 고정하고 이쪽 다리를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자, 이렇게 해서 10회씩, 각 모든 운동은 10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운동이 이제 무릎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하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리 운동 했으니까 등 운동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너무 하체만 하면은 우리가 몸이 꾸부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을 피는 운동 할 거예요. 밴드를 양쪽에서 잡고 등을 이렇게 벌린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제자리. 하나, 둘, 셋, 제자리. 이것도 10번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제자리. 이렇게 해서 하체 운동하느라고 꾸부정해진 등을 쭉 펴주면 운동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3가지 추천하는 거는요. 이거 너무 좀 뻔한 대답이기는 해요. 첫 번째, 좋은 음식 먹고요. 두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세 번째로는 멘탈을 잘 챙겨야죠. 그래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분들하고 어떤 사회적인 소통을 잘 이루어서 이 3가지만 잘 해주신다면 노년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을 겁니다. 노년에는 식습관 중에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떨어지게 돼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육류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을 잘 안 먹게 돼요. 그러면 배는 고프니까 뭘 먹게 되냐면 김치라든가 뭐 짠 반찬, 밥이랑 해서 드시거든요. 서서히 단백질을 안 먹게 되니까 근육이 줄어들면서 부상의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노년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육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는 어렵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치아도 좀 약하니까 이게 씹기도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드러운 걸 드시는 게 좋아요. 부드러운 단백질.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두부 아니면 콩 아니면 생선 한 토막, 그다음에 계란찜, 이런 것들이 좀 부드러우면서도 먹기 편한 그런 단백질 섭취가 되겠죠. 아니면 난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치아가 약해서 잘 못 먹겠어. 그러면 음식을 찌세요. 육류 단백질이라 그래도 같은 재료라도 이걸로 굽느냐 찌느냐 삶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드럽게 변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꼭 먹고 싶은 음식인데 치아가 약해서 못 먹는다면 음식을 삶거나 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중 뭘 더 추천하느냐? 저는 식물성을 좀 더 추천을 해드려요.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호불호가 있고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걸 더 섭취를 해야 된다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어요. 두 가지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어요. 노년에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어떤 게 더 근성장에 도움을 줬느냐? 결과는 식물성이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동물성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점은 확실히 있어요. 식물성이.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포화지방 등을 함께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서 식물성을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로 고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고기를 못 먹으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먹어야죠. 어떤 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개인의 기호를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멈추는 순간 건강은 급격하게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요양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신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전 몇 개월 내지 1, 2년 전에 운동을 안 하세요. 평상시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디 다쳤다든지 낙상을 당했다든지 우울증이 생겼다든지 하는 이유로 원래 하던 운동을 멈추면 반드시 그 이후에 급격한 건강 악화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어떤 적금을 든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면 삶의 질도 훨씬 좋게 할 수가 있고 노년 건강을 챙기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하세요.